자, 373페이지. 자, 기본서 373페이지에 정비계획의 수립 그리고 정비구역의 지정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비계획이라는 것은 이제 정비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계획이다라고 하죠. 이제 이 정비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고요. 자, 일단 절차 한번 쭉 봐요. 자, 정비계획의 수립권자, 자, 시군구청장이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써 있죠. 일단 정비계획의 수립권자는 시군구청장이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시군구청장은 그 밑줄 시군구청장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원축물이 밀집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달하는 구역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 밑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자,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 그리고 주민 설명회 열어갖고 주민들한테 설명 다 해주는 거죠. 정비사업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다 설명을 해주고요. 또 30일 이상 주민 공람시켜가지고 주민의 의견 다 듣고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도 다 듣고 지방의 의견도 들은 후 밑에 줄 이를 첨부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 밑줄 특광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을 합니다. 자, 이게 원칙적인 이제 정비계획 수립에서 구역을 정하는 절차라고 그래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자, 기본계획에 따라서 정비계획은 자,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유자들이 수립하죠.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을 줄여가지고 시장, 군수 이렇게 써도 무방합니다. 저 시장, 군수가 정비계획 수립해서 직접 정비구역 지정하는 거 아니에요. 자, 신청하는 거죠. 신청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자, 유자들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면은 신청에 따라서 특광도지사가 정비구역을 지정을 해요. 그래서 이게 원칙적인 절차예요. 시군 구청장이 정비계획 수립해서 신청하면은 특광도지사가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럼 시군구청장, 우리 정비계획 수립권자는 제일 밑에 기초지자체장이라고 그러죠. 시군구청장이 수립해서 신청하면 정비구역은 특광도지사, 광역지자체장, 특광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 여기서 재건축하기 위해서 재건축 정비 계획부터 수립해요. 그럼 정비 계획은 누가 수립하겠어요? 강남구청장이 수립하는 거죠. 구청장이 수립해서 저희가 정비구역 지정 못해요. 신청을 하면은 저 정비구역 재건축 정비구역은 누가 지정해줘요? 특별시장. 특별시장이 정비구역 지정을 해줘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원칙적인 체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시장이 자, 대도시의 시장이더라. 이 대도시의 시장일 때는 자치권이 있으니까 도지사한테 신청할 필요 없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을 해요. 그래서 대도시장은 정비계획 수립해서 직접 정비구역 지정하고요. 또 특별자치시장하고 특별자치도지사 자, 여자들도 광역지자체장 자치권을 가지니까 정비계획 수립해서 직접 정비구역 지정합니다. 그래서 일단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들 쭉 썼어요. 자, 요거 줄여가지고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하고 특별자치도지사. 자, 요 5명을 우리가 묶어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시도지사 이렇게 부르죠. 시도지사. 그래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 자, 여자들이 됩니다.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이 정비구역 지정. 이 자들이 한마디로 자치권을 갖는 지자체장이죠. 그런데 정비구역은 자, 국토부 장관은 절대 지정할 수가 없어요. 저희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면은 국책사업이라고 그러죠. 국가가 하는 사업인데 정비사업은 국가가 하는 거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절대 지정권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치권을 갖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사 여자들이 정비구역 지정하는 거죠. 그다음 그 밑에 보세요. 이제 정비계획의 내용. 자, 구체적인 거니까 정비사업의 명칭, 뭐 무슨 동 주택 재개발 사업, 무슨 단지 주택 재건축 사업 이런 식으로 명칭. 또 정비구역의 위치하고 면적. 자, 무슨 동 몇 번지일 때 면적 얼마 이런 구체적인 거 다 나오는 거예요. 또 디귿번의 국토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도시군계획설 다른 말로 정비기반설, 정비기반설의 설치에 관한 거. 그리고 또 미음번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동그라미, 높이에 관한 사항.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싹 묶어가지고 행위제한이라고 그러죠. 건폐율 몇 프로, 용적률 몇 프로. 특히 용적률 몇 프로 주느냐에 따라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건폐율하고 용적률 구체적으로 몇 프로 쓰세요. 다 정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쭉 내려와 보세요. 키읔번. 키읔. 국토법상 지구단위계획 밑줄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 자, 이거는 필요하면은 포함할 수 있다 했는데, 자, 그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것도 정비계획에 다 포함해갖고 수립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왜 또 지구단위계획이 나올까요? 항상 이 지구하면은 뭐예요? 지구하면 일부. 그러면 정비사업 재개발을도 관할구역의 전부에서 하는 거 아니죠? 일부. 그럼 일부를 새로 개발하든 다시 개발하든 항상 통제하에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으면 수립하는 계획이 지구단위계획이죠. 그래서 이 지구단위계획도 필요하면은 다 정비계획에 포함해갖고 수립할 수가 있고요. 자, 내용은 뭐 그 정도 봐요. 그 다음에 옆 페이지로 와보세요. 자, 동그라미 3번. 자, 위의 규정에 불과하고 대도시의 시장은 대도시장 밑줄 대도시장은 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고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요. 또 밑에 동그라미 4번 특별자치시장하고 특별자치도지사 또 짜 밑줄 자, 여자들도 정비계획 수립에서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들 거기 각각 써놨는데 자, 우리 묶어가지고 보면 자, 특광도지사, 대도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이자들이 지정하니까 묶어가지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자 여자들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된다 그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맨 위에 가로 3번 정비계획 위반에 제한이 있어요. 정비계획 수립해 주세요. 제한할 수가 있는데 항상 우리 제한이라는 말은 비행정청이 한다고 그랬죠. 행정청이 아닌 자가 행정청에게 요구하는 것을 제한한다라고 하고요. 정비사업에서 비행정청은 토지 등 소유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제한할 수가 있는데요. 동그라미 1번 토지 등 소유자는 다음에 해당할 때는 시장 군수에게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즉 시장 운수에게 정비계획 수립해 주세요. 제한할 수가 있죠. 그럼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박스에 4가지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기획번 하나만 대표적으로 봅니다. 기본계획의 내용 중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1년 동그라미 1년 이상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때 자, 그 의미가 뭐예요? 저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몇 년 이상 지났는데 1년 이상 지났는데도 시장운수가 수립을 안 해준다 그 얘기죠. 이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저희 정비사업 하고 싶으니까 정비계획 수립해 주세요.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이상 지났을 때 1년 이상 지났을 때 이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제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왜 1년이 될까요? 그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1년이요. 1번이니까 1년입니다. 그래서 1년 이상 지났는데도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을 때는 토지 등 소유자 제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와 보세요. 자, 가로 5번 정비계획의 작성 기준. 자, 역시 기준이니까 국토부 장관이 정해준다. 뭐 예외 없죠. 국토부 장관이 정합니다. 그 다음에 옆 페이지로 가보세요. 정비구역의 지정, 지정권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은 정비구역 지정하죠. 그럼 절대 누구는 지정할 수 없다고요? 국토부 장관, X. 국토부 장관은 절대 지정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심의.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은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고자 할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동그라미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할 때 절차는 심의 거쳐갖고 지정해요. 심의 거쳐갖고 정비구역 지정하는데 우리가 일반 절차하면은 협의하고 심의하죠. 협의하고 심의. 근데 정비구역 지정할 때는 협의는 없다는 거죠. 왜? 이 지자체가 알아서 하니까 관계행정처하고 협의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쳐갖고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요. 자, 고시하면 이제 효과. 저 밑으로 와보세요. 정비구역 지정되면은 효과입니다. 자, 2가지 효과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의제되는 효과가 있죠. 기획번. 정비구역의 지정, 변경 지정의 고시가 있으면 그 정비구역과 정비계획 중 국토법상 지구단위계획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밑줄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즉 결정고시 의제가 돼요. 그래서 이 정비구역 지정하면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도 다 결정된다. 의제가 되는데 왜 그럴까요? 좀 전에 이 정비계획에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해갖고 수립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지구단위계획 포함해서 정비계획 수립 그리고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하면은 자동 이 정비구역은 뭐가 되는 거냐?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되는 거고 정비계획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자, 도시군관리계획도 다 결정 고시가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이 됐어요. 효과는 뭐겠어요? 근데 철저하게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건축해라. 통제가 가해지는 거죠.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정비사업,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대부분 조합이에요. 즉 토지동 소유자가 조합 만들어서 민간이 하는 거죠. 그런데 조합이 자기들 마음대로 건물 지으면서 재개발하고 이러면은 체계적으로 개발이 안 되니까 여기서부터 통제하겠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도 다 결정이 돼서 이제 조합은 자기들 마음대로 건물 못 짓는 거예요. 이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건축하면서 정비사업 해라. 이런 통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두 번째 효과는 정비구역에서 행위 제한이라고 그래요. 그 동그라미 2번. 개발행위 허가 이렇게 써 있는데 의미는 행위 제한입니다. 그럼 정비구역 지정해놓고 사업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정비구역에서는 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 못하게 제한하죠. 행위 제한이 따라와요. 그래서 허가받아 갖고 할 수 있는데 기육번. 자, 정비구역에서 자 밑에 대출 다음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의 허가 몇 줄 시장 군수에게 허가받아야 된다. 그 말은 허가받기 전까지는 정비구역에서 다음 행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하고 얘기죠. 못하게 행위 제한합니다. 그리고 허가받아 갖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논점 허가 누구한테 가서 받으래요? 시장 군수에게 허가받는 거죠. 절대 지정권자의 허가가 아니요 시장 군수한테 허가받아 갖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허가 대상 자 박스에 보시면은 첫 번째 건물의 건축 밑에 공작물의 설치 또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그 A부터 F까지 6개 묶어가지고 얘 3주 연속 나오고 있죠. 얘들 이거 한마디로 뭐 있을까요? 우리 국토법상 개발행위 허가 대상 행위죠. 국토법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갖고 할 수 있는 행위 정비구역에서도 다 못하는 거예요. 허가를 받아갖고 할 수가 있는데 자 하나 더 있죠. 또 집원의 중목의 벌채 및 식재 자 요 딱 7가지요. 7가지 행위는 사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정비구역에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비구역에서 나무를 또 막 심어놓으면은 그 사업하는데 다 지장을 주니까 이런 7가지 행위는 다 못하게 하고요.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가 있도록 행위 제한해요. 그런데 이런 행위라도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예외 당연히 있겠죠. 맨 밑에 디귿. 자, 다음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해서 박스에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할 때 응급조치 요거는 항상 긴급하기 때문에 허가받고 그럴 겨를이 없는 거죠. 응급조치. 또 두 번째 다음 행위로서 국토법상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닌 것이다. 우리 개발행위 허가 예외 경미한 행위 있죠. 경미한 행위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행위 이 경미한 행위의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어요? 농사라고 그랬죠. 농사. 그래서 그 두 번째 점 보세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같은 거 이 농사 이런 것들 허가 없이 할 수가 있고요. 또 옆 페이지로 가보세요. 리을번 자 시행 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자 이거를 소위 기득권 보호라고 그래요. 기득권 보호. 우리 기득권 보호라는 것도 벌써 세 번째 배우는 거죠. 기득권 보호라는 게 뭘까요? 하고 있던 행위는 행위 제한 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게끔 기득권은 보호를 해준다 그 얘기인데 자 여기서도 특칙입니다. 자 허가받아야 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 지정 당시 이미 그 밑에 줄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 적어도 일단 뭐는 하고 있어야 되냐 착수한 자 밑줄 착수한 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30일 동그란 별표 30일 내 바로 밑에 시장군수에게 신고 밑줄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그럼 정비구역 지정 당시에 착수해갖고 하고 있던 자는 행위 제한 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기득권 보호해주는데 그냥 계속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30일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의 특칙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비구역 지정하면은 효과 봤죠? 정비구역 지정하면 자동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정비구역에서도 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 못하게 행위 제한한다고 그랬죠? 이 효과 이 우리 저번에 배웠던 뭐하고 같아요?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 효과하고 똑같은 거죠.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이나 지정되면 다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둘 다 뭐가 된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둘 다 사업에 되니까 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 못하게 행위 제한하죠. 허가받아 갖고 할 수 있는데 허가 대상 7가지 행위 똑같아요. 또 예외적으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기득권 보호도 둘 다 30일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이나 지정됐을 때 효과는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정비구역 지정해 놓고 정비 사업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을 안 해요. 사업 안 하면은 정비구역 지정한 이유가 없죠. 해제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역시 정비구역도 해제 사유가 있어요.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381페이지 정비구역 등의 해제. 자, 거기다 별표 칩니다. 자, 얘가 24회 때 단독으로 해제 사유 물어봤어요. 그런데 올해 개정된 사항이 또 있기 때문에 올해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올해 물어볼 가능성이 높으니까 신경 써갖고 보셔야 돼요. 그럼 첫 번째는 해제 의무라고 그래요. 의무적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되는 사유입니다. 의무적 해제 사유다라고 하고요. 자, 한번 보면 시군구청장은 정비 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이 다음에 해당할 때는 특광도지사에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해야 하고 딱 끊으세요. 요청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장은 직접 정비구역 등을 해제해야 된다. 의무입니다. 다 의무적으로 요청하거나 해제해라 그 얘기인데 자, 의미 한번 따져봐요. 자, 좀 전에 시군구청장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군구청장은 직접 정비구역 해제 못해요. 해제를 뭐만 하는 거냐? 요청만 하는 거고요. 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장은 직접 정비구역 지정하니까 해제도 직접 합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장은 의무적으로 해제 요청하고 여자들은 의무적으로 해제를 해야 되는 사유라고 그래요. 의무적 해제 사유인데 박스에 1번 정비 예정구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 동그라미 3년이 될 때까지 그 바로 밑에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거나 또는 끝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뭐 길게 써 있는데요. 한마디로 예정일부터 지금 몇 년이 될 때까지 3년이 될 때까지 정비구역 지정도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구역 지정도 못하고 있어요. 그럼 왜 3년이 지날 때까지 구역 지정도 못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주민들 반대가 심하다 그 얘기죠. 주민들이 막 극심하게 반대해가지고 3년이 지날 때까지 구역 지정도 못하고 있다. 이거는 사업 처음부터 애지당초 글렀으니까 의무적으로 해제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쭉 내려보세요. 동그라미 4번 먼저 봅니다.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가 됐다. 자, 이 조합 설립 인가 등이 취소가 돼버리면 우리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일반적으로 조합이라고 그랬죠. 근데 조합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시행자가 없어졌으니까 사업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또 해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4번은 한마디로 시행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사업도 못하게 됐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해제. 그래서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4번. 자, 이 두 개는 모든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사유입니다. 일반적 해제 사유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3번은 일반적 해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특정한 사업, 일정한 사업에서만 해제를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고요. 그 동그라미 2번 위에 다시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자, 재개발하고 재건축 사업을 조합이 시행, 밑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그러면 이 2번은 모든 사업이 아니죠. 딱 무슨 사업만. 재개발하고 재건축 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데 해제하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기획반.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2년 동그라미 2년이 될 때까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그 추진위원회 밑줄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또 니은번 그 니은번은 그거는 필요 없어요. 그 니은번은 괜히 헷갈리기만 하고 의미도 없어요. 그거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자, 추진위원회 밑줄 추진위원회가 그 승인일부터 2년 동그라미 2년이 될 때까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안 할 때. 그다음 리을번 조합이 설립 인가 받고 3년 동그라미 3년이 될 때까지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을 안 할 때. 그럼 이게 한마디로 일정한 기간까지 절차의 추진, 사업의 추진이 없으면 의무적으로 해제한다 그 얘긴데요. 자, 2년, 3년 우리 동그라미 쳤죠. 아주 물어보기 좋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단순 암기인데 이거 그러면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자, 밑줄 긋은 거가 힌트예요. 추진위원회 밑줄 긋죠. 추진위원회라는 말이 있으면 2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뭔지 몰라도 하여튼 추진위원회가 들어가면은 2년, 없으면은 3년이요. 그래서 자, 동그라미 기획번하고 동그라미 디귿번 추진위원회가 나오죠. 그러면은 몇 년이라고요? 2년. 근데 리을번은 추진위원회라는 말이 없죠. 그러면은 3년이요. 그럼 다시 그 위에 보세요.
자, 동그라미 1번에 해제 사유. 그것도 3년 내 구역 지정도 못한다. 추진위원회라는 말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몇 년이야? 3년이야. 아주 공식처럼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숫자. 추진위원회가 들어가면 2년, 없으면은 3년. 귀신같이 맞는 거니까 그렇게 딱 정리하면 되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도시환경 정비사업. 얘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에서 해제하는 사유예요. 그래서 일단 그 니은법 먼저 봐요. 자,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데 추진위원회 밑줄. 추진위원회가 나왔으니까 볼 것도 없이 몇 년이야? 2년 동그라미 2년이 될 때까지 설립인가 신청 안 할 때. 또 디귿. 자, 조합이 시행하는데 조합이 설립인가 받고 3년 동그라미 3년 내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안 할 때. 그럼 이거는 추진위원회라는 말이 없으니까 3년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 공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위에 거예요. 기획법. 기획.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할 수도 있어요. 조합 안 만들고 토지 등 소유자 할 수 있는데, 자, 이때는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부터 5년 동그라미 별표 5년이 될 때까지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안 하면 의무적으로 해제합니다. 그러니까 얘만 또 뜬금없이 5년이 나오는 거죠. 5년. 그래서 요것만 딱 외우셔야 돼요. 숫자는.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5년 내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안 하면 의무적 해제입니다. 그래서 2년 더하기 3년은 5년이니까 거기서 5년인데 하여튼 자, 의무적 해제 사유 숫자 자, 부담 갖고 고를 필요 없어요. 추진위원회가 나오면 2년, 없으면은 3년. 그런데 그것만 도시환경 정비사업 토지 등 소유자 할 때만 몇 년? 5년 내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안 하면 의무적으로 해제하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83페이지 보세요. 그 맨 위에 4번 직권해제 임의적. 자, 요거는 임의적으로 해제할 수가 있는 사유라고 그래요. 해제할 수가 있는 사유, 임의적 해제 사유인데, 자,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은 다음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가지고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가 있다. 임의적입니다. 해제할 수가 있다. 그럼 우리 좀 전에 봤던 거는 의무적 해제 사유고, 요거는 임의적 해제 사유. 당연히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의무적 해제 사유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임의적 해제 사유는 그 네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1번하고 2번은 읽어보면 당연해요. 과도한 부담이 예상된다. 그 목적 달성할 수 없다. 그럼 뭐 해제할 수 있는 거고. 논점은 3번이에요. 3번. 자, 3번. 토지 등 소유자 100분의 30% 동그라미 30% 이상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할 때인데 가로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 밑줄. 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30% 이상이 정비사업 하기 싫으니까 해제해 주세요. 요청하면은 해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서울시에서 정비구역 지정했다 이런 뉴스는 없어요. 정비구역 지정한 것을 해제했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작년에도 서울시의 정비구역 60여 개소가 해제가 됐어요. 다 이것 때문에 해제되는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가 30% 이상이 우리 사업 안 할 거니까 해제해달라고 요청해서 특별시장이 해제하는데, 자, 여기서 논점은 일단 몇 프로라고요? 30%. 왜 30%일까요? 3번. 세 번째니까 3차 따갖고 30%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일 때만.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으면 못해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30% 이상이 해제 요청하면 해제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밑으로 합니다. 5번. 자, 용도지역 등의 환원, 이게 이제 해제되면 효과라고 그래요. 정비구역 등의 해제가 되면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전 상태로 환원된 걸로 본다. 환원된다 그 얘기인데, 그럼 정비구역 해제가 되면 더 이상 정비구역 아니죠. 그러니까 지정하기 전으로 다시 원상 복귀되는 거예요. 원상으로 지정하기 전으로 원상 복귀된다 그 얘기고요. 그런데 이게 정비사업 재개발한다 바람 다 넣어놓고 정비구역 해제시켜 버리면 당연히 후폭풍 있는 거죠. 막 땅값 집값 다 올려놓고 후폭풍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밑에 6번 보세요. 정비구역 등의 해제가 되면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은 해제된 정비구역을 다시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밑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무슨 사업 하겠다는 거예요? 주거환경관리사업 하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 정비사업 5번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는 것은 보존하면서
최소한으로만 하는 사업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아무 데서나 하는 거 아니요. 지금 봤듯이 정비구역에서 해제가 됐을 때 대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주거환경관리 사업이죠. 주의할 거는 절대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주거환경 관리 사업 구역으로 지정해서 대안적으로 주거환경 관리 사업을 한다 그 얘기고요. 자, 그래서 해제되는 사유 봤는데요.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24회 기출문제. 자, 시군구청장이 특광시 도지사에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의무적 해제 요청 사유입니다. 저 의무적 해제 사유고요. 자, 1번하고 2번은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됐다. 조합 설립 인가 취소됐다. 시행자 없어졌으니까 사업 못하게 됐죠. 의무적 해제하고요. 또 3번은 두 번째 줄에 추진위원회가 나와요. 뭔지 몰라도 하여튼 추진위원회 나온 몇 년? 2년. 근데 4번은 추진위원회라는 말이 없죠. 그러니까 몇 년? 3년이요. 뭐 뭔지 몰라도 하여튼 공식으로 그렇게 가면 돼요. 추진위원회 있으면 2년, 없으면 3년. 그런데 문제는 항상 5번이 되는 거죠.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데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부터 4년이 아니고 5년이 될 때까지 사업시행 인가 신청 안 하면 의무적 해제입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그것만 2년 3년이 아니고 5년이니까 그것만 딱 외우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원칙 정비구역 지정 우리가 봤어요. 해제는 예외적인 경우고요. 자, 원칙은 이제 정비구역 지정하면은 사업을 하게 돼요. 그런데 사업 6가지가 다 특징도 다르고 그러니까 사업마다 시행 방법, 시행자가 다 나눠집니다. 그래서 자, 옆 페이지에 보시면은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 저거다 별표.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정비사업의 시행자, 거기다가도 별표. 이 사업마다 시행 방법, 시행자 이게 다 있고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정비법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파트가 정비법의 핵심입니다. 시험에서도 무조건 물어보는 파트니까 시행 방법, 시행자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자, 시행 방법부터 하나씩 봅니다.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이라고 그래요. 그럼 첫 번째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소위 달동네 개발이라고 그랬죠. 달동네 개발. 그럼 제일 후진 동네, 제일 못 사는 동네니까 이 달동네 개발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비 사업의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행 방법에서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얘가 핵심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 방법이 모든 정비 사업의 시행 방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 새로 설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는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자, 이거 줄여가지고 주택 개량 방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달동네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은 시행자가 싹 설치해 주는 거고요. 토지 등 소유자는 스스로 뭐 하면 된다고요? 주택을 개량. 자기 집 고치면 되는 거예요. 주택 개량 방법. 그럼 두 번째는 시행자가 수용해서 주택 건설해갖고 우선 공급하는 수용 방법. 세 번째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자, 환지 방법도 가능한데요. 자, 우리 정비 사업에서 환지라는 것은 정비 기반시설만 정비한, 즉 설치한 토지로 다시 돌려주는 거죠. 기반시설만 정비한 상태로 다시 돌려주는 것을 환지 방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능력이 되면은 자,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 등을 건설해갖고 분양해 주는 방법. 자, 관리 처분 방법이다라고 하고요. 저희 관리 처분 방법을 쉽게 얘기하면 분양 방법이라고 그래요. 새 아파트 지어갖고 분양받는다 그러죠. 이 분양 방법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모든 정비 사업의 시행 방법이고요. 이것 다 동원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그래서 키워드 잡아가지고 개량, 수용, 환지, 관리 처분, 개수, 환관 딱 4개 외우세요. 개수, 환관 네 가지 방법인데 이 중에서 당연히 주된 방법은 수용입니다. 이 달동네 이거 제대로 개발시키려면 싹 수용해가지고 다 철거 밀어버리고 기반시설부터 제대로 깔고 아파트도 제대로 지어줘야 달동네가 개발이 되죠. 그래서 수용 방법이 준데 나머지 이런 방법하고 혼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용 방법과 환지 방법을 혼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주된 방법은 수용이고 다른 방법을 혼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 환관. 그 다음에 두 번째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어요.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을 지어갖고 분양해 주거나 분양 방법 또는 환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고요. 자, 관리 처분 환지인데 역시 주된 방법은 뭘까요? 관리 처분이죠. 그래서 우리 재개발 사업 한다 그러면 새로 재개발 아파트 분양받는다 그러잖아요. 그 분양받는 방법을 관리 처분 방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하나밖에 없어요. 재건축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 등을 건설해서 분양해 주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고요. 그다음 네 번째 도시환경 정비 사업. 자, 일단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어디서 한다고 그랬어요? 상업 지역과 공업 지역에서 한다고 그랬죠. 상업 공업 지역에서. 얘도 역시 두 개입니다.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건물, 상가나 공장 지어 갖고 분양해 주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하죠. 관리 처분 환지. 그다음에 다섯 번째 주거환경 관리 사업. 자, 일단 이거 개념. 자,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좀 전에 봤듯이 어디서 한다고요? 해제된 정비구역에서 대안 쪽으로 하니까 이거 적극적으로 분양해주고 환지해주고 이런 거 일체 없어요. 그냥 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 등을 새로 설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는 스스로 주택을 보존하면서 정비 개량하는 방법. 자, 주택을 보존한다. 역시 보존이라는 말이 키워드예요. 그럼 보존한다는 거는 손 안 대도 상관없다 그죠? 그러니까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궁극적으로는 시행자 기반설만 조금 확충해주고 끝나는 거예요. 주택을 보존하면서 정비 개량. 그래서 요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주택 개량이요, 개량. 근데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주택을 보존하면서 정비 개량 최소한으로만 사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 요것도 하나밖에 없어요.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 등을 건설해서 공급, 즉 분양 방법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하의 사업들, 이 재개발 사업부터는 좀 비슷하죠. 관리 처분, 환지 뭐 비슷하게 가니까 이 사업별로 뭐 애우고 그러면 좋은데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논점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시행 방법은 논점 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일단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 방법 4개. 개, 수, 환, 관. 딱 4개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하의 사업에서 환지 방법이 있는 사업이 3개, 없는 사업이 3개. 똑같이 나가요. 환지 방법이 없는 거를 정리해야 돼요. 환지 방법이 없는 사업 대표적으로 재건축. 재건축은 환지 방법이 없습니다. 왜 환지가 없을까요? 재건축은 정비 기반설이 양호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기반설만 정비한 토지로 돌려주고 이런 게 절대 없어요. 재건축은 옛날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 철거해서 새로 아파트 지어갖고 분양해주는 방법, 관리 처분밖에 없는 거죠. 똑같은 체계로 가로주택 사업도 환지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럴까? 가로주택 사업도 종전의 가로를 유지, 도로는 그대로 유지, 기반설에 손 안 대는 거예요. 그냥 건물만 다시 지어갖고 분양해주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두 개, 재건축하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이거는 땅에다 손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지 방법이라는 게 당연히 없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 다 반대하는 주거환경 관리 사업. 여기서도 환지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환지 방법 없는 사업 3개. 재건축, 주거환경 관리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특히 재건축은 환지 방법 없다. 한 3번 기출이에요. 계속 물어보니까 확실하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관리 처분이 분양해주는 방법이 없는 사업은 딱 하나가 있어요. 딱 하나. 주거환경 관리 사업. 얘만 적극적으로 분양해주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뭐 다 반대하고 있는데 분양받고 이런 거 절대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저 분양 방법 없는 것은 딱 하나. 주거환경 관리 사업. 그리고 환지 방법이 없는 사업 3개. 자, 이런 식으로 논점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 방법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개수 환관. 그리고 환지 방법 없는 사업 3개. 관리 처분 방법 없는 사업 하나. 자, 이런 식으로 논점으로 딱 정리하면은 간단하게 우리가 따져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 관리 처분 방법이 없는 게 딱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나머지는 다 관리 처분 방법을 해요. 그래서 우리 정비 사업의 일반적인 방법은 한마디로 무슨 방법이냐? 관리 처분 방법입니다. 새로 분양해 주는 방법. 이게 주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시행 방법은 뭐 그 정도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페이지 넘기셔갖고요. 387페이지에 사업 시행자 보겠습니다. 사업 시행자.
그럼 이런 방법에 따라 누가 사업할 거냐? 정비사업의 시행자인데요. 자, 시행자도 역시 개념에서 따져야 돼요.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달동네 개발. 그럼 달동네 토지등 소유자가 토지등 소유자가 자기들이 정비사업 할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요? 능력 없어요. 능력이 안 돼도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죠. 불꽃 같은 의지, 자기들이 해보겠다 이런 의지가 있으면 할 수가 있는데 의지도 없어요. 수용당해서 다 쫓겨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달동네는 토지등 소유자가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안 하죠. 그러니까 누가 할 수밖에 없는 거냐? 공공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공공, 우리 정비법에서 공공은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나 주택공사 등 공공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합니다. 공공이 하는 건데, 자, 이 종전까지는 시장운수나 주택공사 등이 단독으로 시행한다 이렇게만 규정하고 있었어요. 단독. 그런데 올해부터 이제 시장운수나 주택공사 등이 건설회사하고 공동으로 시행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건설회사하고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시장운수나 주택공사 등이 하는데 이 원칙은 동의받아야 돼요. 그래서 정비예정구역에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갖고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수만요 썼어요. 3분의 2 이상과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갖고 공공이 합니다. 이게 원칙인데 그러면 토지등 소유자가 이 동의해 줄까 안 해줄까요? 당연히 안 해줘요. 쫓겨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랬죠. 동의 안 해줄 거 뻔하니까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할 때는 동의 없이도 할 수가 있다. 이런 예외를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긴급할 때는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는데 원칙은 동의 받아갖고 사업하는 거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사업 재개발로 가요. 재개발. 자, 새로 아파트 분양받든 땅으로 받든 다시 다 받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등 소유자 자기들이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예요. 근데 토지등 소유자가 그냥 못해요. 뭐부터 만들어야 되냐? 조합. 이 재개발 조합을 반드시 설립해서 조합이 단독으로 하거나 공동으로 재개발 사업 시행합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한마디로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거고요. 또 재건축 사업도 새로 아파트 분양받는 거죠. 토지등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데 역시 그냥 못해요. 재건축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단독이나 공동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하려면 일단 토지등 소유자는 뭐부터 만들어야 되냐? 조합. 이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도 분양받거나 땅으로 받는 거니까 역시 토지등 소유자 자기들이 해요. 근데 요것만 토지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조합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등 소유자나 조합이 단독이나 공동으로 시행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 6개 정비 사업 중에서 토지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 딱 이거 하나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만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할 수도 있고요. 또 조합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 설립이 여기서는 의무가 아니고 임의적입니다. 임의적이에요. 조합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토지등 소유자가 할 수도 있고. 왜 그럴까?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사람 많은 주거 지역이 아니고 무슨 지역? 상업 지역이나 공업 지역. 이런 상업 공업 지역에서 하니까 뭐 공업 지역 같이 사람이 몇 명이 안 되면 굳이 조합 안 만들고 토지등 소유자 할 수도 있고요. 상업 지역처럼 사람이 많으면 조합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상업 공업 지역에서 하니까 뭐 사람이 많으면 조합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몇 명 안 되면 그냥 토지등 소유자가 할 수도 있도록 해요. 그 다음에 주거환경 관리 사업. 자, 얘도 개념이죠. 자, 해제가 됐다. 즉 다 토지등 소유자 반대해서 사업이 무산된 거죠. 해제가 됐는데 여기서 토지등 소유자 조합 만들어서 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주거환경 관리 사업도 역시 공공이 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원칙은 시장 군수가 시행하는 게 원칙이에요. 시장 군수가 시행한다. 동의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도 있는데 이때만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또 달라요.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장 군수든 주택공사 등이든 동의 받아갖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시장 군수가 할 때는 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할 수가 있는데 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해서 주택공사 등이 할 때만 과반수의 동의를 별도로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 이것도 새로 분양받는 거니까 토지등 소유자가 하는데 토지등 소유자 그냥 못해요. 조합 만들어가지고 조합이 단독이나 공동으로 사업합니다. 그래서 가로주택 사업도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거죠. 조합이 시행자. 그래서 6개 사업의 시행자들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자, 큰 틀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일단 큰 틀. 그러면 일단 이 공공이 하는 사업 2개부터 딱 정리해놔야 돼요.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주거환경 관리 사업. 자, 우리 정리하기 좋게 둘 다 주거환경으로 시작을 해요. 이 주거환경으로 시작하는 사업 2개는 절대 조합이 하는 거 아니죠. 누가 한다고요?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 공공이 합니다. 공공이 사업한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사업들은 원칙은 누가 하는 거예요? 조합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인 정비사업 시행자는 조합이라고 그래요. 조합. 그런데 이 조합 안 만들고 토지등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사업도 하나가 있죠. 도시환경 정비사업. 자, 이런 식으로 시행자는 이렇게 크게 3가지 체계로 딱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한번 다시 봐요. 정비사업의 시행자. 먼저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 저희 공공이 시행하는 사업이 있죠. 2개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주거환경 관리 사업. 할 때 이 주거환경으로 시작하는 거 2개는 공공이 하고 이 2개가 아니면 나머지는 자, 원칙은 토지등 소유자 조합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조합이 시행자가 돼요. 그런데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업도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토지등 소유자. 도시환경 정비사업일 때. 그래서 자, 이렇게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크게 3명이 되는 거죠. 일단 큰 틀부터 알아야 돼요. 분수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큰 틀부터 잡고 있어야 되죠. 자, 교재 한번 봅니다. 자, 시행자. 자, 바로 1번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원칙. 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남 공고일 현재 정비 예정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자, 이자들 우리가 묶어가지고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자, 밑줄. 3분의 2 이상. 자, 바로 밑에 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 그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 자, 밑줄을 각각 얻어서 다음에 따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그럼 원칙은 일단 동의받아 갖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3분의 2 이상과 과반수의 동의받아 갖고 사업하는데 누가 하는 거냐? 기획번.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하고 시장군수의 동그라미.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할 수도 있고요. 또는 다음에 다는 자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기획번 A번에 주택공사 등 동그라미. 그 B번은 필요 없어요. B번 필요 없으니까 그럼 한마디로 시장군수가 할 수도 있고 주택공사 등이 할 수도 있다. 자, 요거를 단독 시행이라고 그래요. 시장군수나 주택공사 등이 단독으로 시행할 수도 있고요. 또 니은번. 자, 시장군수가 기획에 해당하는 자. 그 기획에 해당하는 자가 누구였어요? 시장군수나 주택공사 등. 기획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한다. 공동시행자로 지정한다. 이 말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누구하고? 자, A번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또 B번 주택법에 따라 건설업자로 부는 등록사업자. 그 건설업자하고 등록사업자 2개 묶으셔가지고 건설회사 이렇게 딱 써두시면 돼요. 건설회사. 아파트 건설회사들 있죠. 그거를 법에서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법조문이 좀 복잡하게 써 있는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풀어봐요. 그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장군수나 주택공사 등이 단독으로 시행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 누구하고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설회사하고 공동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 맨 밑에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예외. 자, 시장군수는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건물의 붕괴 우려가 있어서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 밑줄. 긴급히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토지 등 소유자 세입자의 동의 없이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할 때는 동의 없이 사업을 할 수도 있다. 예외가 있고요. 또 넘겨보세요.
재개발 사업은 조합 동그라미 조합이 시행하거나 이 단독 시행 또는 조합원 과반수 동의받아서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자, 이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건설회사라고 그랬죠. 건설회사 뭐 등등하고 공동으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단독 시행하거나 공동 시행하니까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조합이다 그 얘기고요. 또 세 번째 재건축 사업은 조합 동그라미 조합이 시행하거나 역시 조합원 과반수 동의받아서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비출. 자, 얘들 누구라고요? 건설회사하고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럼 재건축도 조합이 단독이든 공동이든 조합이 시행자가 되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올해 이제 개정된 사항이 있어요. 그 밑줄 긋은 거 있죠? 건설회사. 자, 작년까지는 재건축 조합은 건설회사하고는 공동으로 시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제 건설회사하고도 다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자, 누구하고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느냐 이게 뭐 중요한 논점이 아니에요. 이제 다 건설회사하고도 다 같이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 다음에 가로 4번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조합 동그라미 또는 토지 등 소유자 동그라미 시행하거나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만 조합이 임의적인 거죠. 반드시 설립하는 거 아니에요. 임의적. 그 다음에 조합원이나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에 동의받아갖고 뭐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회사 뭐 등등하고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요. 자, 바로 5번에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시장군수 동그라미.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되 딱 끊으세요. 원칙. 시장군수는 동의도 필요 없어요. 그냥 시행하는데 자, 주택공사 등 동그라미를 시행자로 지정하려면 그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밑줄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6번 가로주택 사업은 조합 동그라미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 동의받아서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회사 뭐 등등하고 공동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가로주택 사업도 조합이 시행자가 되죠. 그래서 이 정비사업의 시행자들 우리가 쭉 훑어봤어요. 자, 넘어갑니다. 391페이지 보세요. 사업 대행자의 지정. 대행자를 지정한다 이런 제도가 또 있고요. 자, 대행이라는 말은 대신해서 시행의 줄임말이에요. 대신해서 시행. 그래서 이 원래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을 계속 못하니까 대신해서 시행할 자를 지정하는 것을 대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대행 자, 의 한번 보세요. 시장운수는 밑줄 시장운수는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인해서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는 그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해서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딱 끊으세요. 대신해서 시행하니까 대행, 그래서 직접 대행하거나 또는 지정개발자나 주택공사 등 밑줄 지정개발자나 주택공사 등으로 하여금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해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대행케 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이거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원래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원시행자는 두 번째 줄에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한다고 그랬으니까 원래 시행자는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야. 그런데 요자들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가 어렵다. 계속 사업을 못해요. 왜 못할까? 이거 뭐 비일비재하죠. 조합장이 사기치고 날라가지고 조합이 사업을 못하게 돼 있어요. 자, 이때는 대신해서 시행할 자를 지정해 주는 거죠. 대행자를 지정하는데 자, 우리가 밑줄 긋은 거는 대행자를 밑줄 긋은 거예요. 시장군수가 직접 대행할 수도 있고 주택공사 등을 대행자로 지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시행자는 누구다?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 사업을 추진 못하니까 시장군수나 주택공사 등이 대신해서 시행하는 제도를 대행이다라고 하고요. 자, 이는 이제 대행자가 지정되면 효과입니다. 그 밑에 가로 3번 동그라미 2번의 기억. 자, 사업대행 개시결정 고시가 있으면 대행자는 고시 다음 날부터 사업대행 완료 고시일까지 사업대행 개시결정 고시 다음 날부터 사업대행이 다 끝날 때까지 완료 고시일까지 자기의 이름, 자기의 동그라미, 자기의 이름과 시행자 동그라미, 시행자의 계산으로 시행자의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자, 요게 대행제도는 핵심이요. 그러면 대행자가 지정됐어요. 저 누구 이름으로 사업한다는 거예요? 대행자
자기 이름으로 사업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거다? 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시행자의 계산, 즉 시행자가 부담한다. 그래서 이거 시행자가 바뀌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자가 비용을 계속 내는 건데 시행자 사업을 못하니까 누구 이름으로 사업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대행자가 자기 이름으로 사업을 대신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 시행자의 이름과 대행자의 계산 이름은 틀려요. 대행자의 이름과 시행자의 계산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대행이다라고 합니다. 자, 대행은 뭐 그 정도 하고요. 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시공자의 선정이 있어요. 맨 밑에 시공자의 선정. 그럼 지금 비슷한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시행자, 대행자, 시공자 뭐 계속 나오는데, 자, 이 시행자는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자죠.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이름과 책임으로 사업을 하는 자가 시행자. 그리고 시행자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만 담당하는 자를 시공자라고 그래요. 시공자. 그러니까 시공자는 뭐만 하는 거라고요? 공사만 하는, 한마디로 건설회사요. 건설회사를 시공자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시행자가 일정한 시기에 의무적으로 시공자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시공자 선정이 지연돼 가지고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시행자는 일정한 시기에 건설회사를 시공자로 선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 우리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크게 이렇게 3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중에 원칙은 누구다? 조합. 그래서 조합이 시행자일 때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2번 시공자의 선정, 그 밑에 1번 원칙. 자, 거기다가만 별표 칩니다. 원칙. 자,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밑줄 조합 설립 인가 후 조합 총회에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 입찰 방법으로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 즉 건설회사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된다. 의무입니다. 딱 끊으세요. 다만 조합원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 이걸 소규모 사업이라고 그러죠. 소규모 사업은 조합 총회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이 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알아서 선정할 수 있다. 그 얘기요. 그래서 100명 이하 소규모 사업은 조합이 알아서 선정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앞부분이 중요한 거죠. 저 조합은 언제? 조합 설립 인가 후. 어디서? 조합 총회에서. 어떻게?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 입찰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의무요. 자, 그다음에 예외, 이제 예외적인 시행자 이 둘 중에서 뭐 공공은 지들이 알아서 할 거니까 우리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토지 등 소유자 요거 하나만 더 봐요. 옆 페이지. 예외. 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때는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후, 밑줄. 사업 시행 인가 후 규약, 동그라미 규약. 자, 규약은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 사업 하기 위해서 서로 정하는 약속이라고 그래요. 약속을 규약이라고 그래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역시 건설회사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두 개만 정리해요. 그럼 원칙, 조합은 언제 선정한다고요? 조합 설립 인가 후.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 할 때는 사업 시행 인가 후 각각 의무적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맨 밑에 안전진단 그거 보겠습니다.